안녕하십니까, 주식호니의 훈입니다. 오랜만에 댓글로 조금 부정적인 그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어떤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시겠다라고 좀 되게 답답해 하시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시황을 잘 전달드리고 있고, 큰 핵심을 잘 전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뭐가 좀 전달이 되지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고, 자, 일단 얘기 드렸죠. 시장은 그러니까 쌍바닥 형태, 바닥 형태를 그리든가 깨고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미 시장에서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수급적으로는 좋지 않고 안 좋으니까 깬다는 거 항상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였고, 오늘 보시면 마찬가지 이제 어제죠. 어제 장 보시면 진단 드린 대로 쌍바닥까지는 다 여졌습니다. 2600포인트까지는 다 여져 있고, 2600포인트에서 좀 반등해 주다가 멈춰 있다는 거죠.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2600포인트를 깨냐 마냐에 대한 이 바닥 얘기를 드린 거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그 박스권, 조금 더 박스권으로 아직도 좀 그 코스피에 비해 견조하지만, 코스피가 끌어내려가면 코스닥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같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예전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이제 예전에 또 얘기 드렸죠. 장기화가 되면 원자재 급등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이 밑단을 깰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높다. 그래서 장기화되면 좋지 않다. 빨리 매듭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장기화되지 않으면 포인트는 또 한 번 밑을 파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맞춰 대응하자는 얘기였고, 지금 지수대가 바닥이면 또 반등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며칠 멈춰줄 수 있어요. 하지만 상승에 대한 에너지 재료가 없죠. 그러니까 수급놀이로 단기적으로 메이저들이 여기에서 또 횡보시켜주면서 시장을 박스권으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서 정말 투매를 일으키고 흔드느냐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포착을 하자라는 얘기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수 하단 때는 사볼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 사보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샀던 거 반등이 나온 거에 대해서 깨져버리면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2600포인트가 이탈되고 2580, 뭐 90포인트, 60포인트가 종가상 이탈돼 버리면 정말 다시 한번 또 밑단이 열려버리니까 다시 단기적으로 사볼 수 있는 자리에서 사보지만, 아닌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관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그래요. 시장은 이미 좀 하락에 대한 제한이 크죠. 그래서 이제 종목을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똑같죠. 삼성전자를 보면서도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린 거죠. 왜냐, 그 코스피에 정말 우리나라 K 주식의 대장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위태위태하니까 차트도 좋지 않고 좀 밑단이 여기가 바닥 얘기 드렸죠. 여기서 사볼 수는 있다. 사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 오르긴 합니다. 68,000 여기 단에선 튀어 오르긴 하죠. 왜냐, 반등해 해줄 수 있는 자리대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사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사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고, 사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68,800 이렇게 샀다 해도 여기 깨지고 이탈하고 내려가 버리면 샀던 거 다시 팔고 다시 관망해야 된다. 그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바닥인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자, 이제 원자재를 봐야 되는데,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계속 요동칠 겁니다. 하지만 시세가 나오지 않았냐라고 보기엔 이미 시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것이고, 그 와중에도 싼 가격에 싸게 담지 않으면 항상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조금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물려 있다가 정말 전쟁에 조금 뭐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이제 4차 협상 해가지고 좋아지고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정말 꼭대기 물리고 끝입니다. 원자재는 바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당장 급등하고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해서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하게 오른 거죠. 과하게 오르면 또 과하게 빠져요. 왜냐, 당장 그게 이제 해결이 돼버리면 거기에 이제 급등했던 우려감들이 없어지면서 급락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찬가지로 금액대를 잘 해가지고 눌림목에는 항상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원자재 갈 거라고 앞으로 우상향할 거다 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섹터 종목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예견하고 사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내면서 보는 것이지, 지금 신규 매수를 앞으로도 원자재 더 갈 거고 할 거니까 사세요라는 건 무리수라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변동성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중에서 변동성
저가대에서 포지션을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팔라듐이라는 그 원자재가 엄청나게 이제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40%, 세계의 4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재를 당하면 팔라듐 가격은 계속 뛰어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팔라듐 선물이 지금 고점을 뚫어 올린 거거든요. 보시면 요때죠. 요때 이제 2020년 2월, 그리고 2021년 5월, 그리고 이번.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건 고가 돌파가 됐다. 그래서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고가 영역이니까 이 선물 기준, 팔라듐 선물 기준으로 17,000원대 이탈이 되면 안 되겠죠. 17,000원대가 이탈되면 안 된다. 그래서 17,000원 정도가 이탈되지 않으면 가장 좋다, 가장 베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목에 이런 것도 이제 눌림목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추세가 원래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급격하게 하면서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구나. 그래서 최근에 보면 또 추세가 올라왔죠. 엄청나요. 여기서 보면 꼭대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 그래서 당장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상승 가고 잠깐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이게 장기 보유로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우상향 각도가 갈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와중에서도 분명 하락과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이 와중에 싸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세를 그때그때 계속 노려야 된다는 거죠. 덜어내면서 싸게 사가지고 수익 낼 때마다 비중을 줄이면서 덜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이제 팔라듐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뭐 하세요 하기에는 항상 금액대 이렇게 지지대 설정해 놓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17,000원대가 이제 가장 좋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조금 돌려보면 또 금액이 나오긴 하거든요. 보시면 이게 좀 요 정도 16,000원대 후반까지도 이렇게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000 여기가 이탈 안 하면 좋고,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시세를 조금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가 여기 이제 추세나 이 금액이 이탈돼 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 때가 이탈돼 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꺾여내려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파 매매는 항상 또 조심하게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앞으로도 좀 계속 흐름 잠겨야 된다면 흐름 좋을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이긴 하니까. 그 다음에 황금 ST가 마찬가지로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은 박살이 나겠죠.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리튬 가격 급등하니까. 그래서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스테인리스 관련주들이 시세가 또 나온 겁니다.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도 이제 리튬 가격 계속 급등하고 막 하루에 90%막 이렇게 오른다고 하니까 급등이 나오지만, 바로 윗꼬리에 이제 이게 이런 것들 이게 계속 쭉쭉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지면 소화되면 좋은데, 여기 있던 매물들이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면서 음봉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리튬 가격이 하루에 90%나 갑자기 올라 버리니까 메이저들이 충분히 매집이 돼가지고 계속 그 물량을 흡수하고 가느냐는 아니고, 여기에서도 변동성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 12,000원대 11,000 얼마 이렇게 사신 분들은 당장 원자재를 투자했고 좋다고 생각하지만도 요 변동성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다 갑자기 전쟁 끝났다 해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완전 물려의 꼭대기 돼버린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도 급등 나오고 하면은 급하지 않게 보시라는 거예요. 급하지 않게 항상 눌림목을 체크해서 봐라. 그래서 지금은 10,000원 구간 이탈하는 게 가장 좋겠죠. 10,000원 이탈하는 게 가장 좋아요. 10,000원 종가상이죠. 항상 종가상 10,000원은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때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죠. 10,000원 또는 9,000원대 정도가 여기가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이겠죠? 보이죠? 이거 보면 추세도 그거 보고, 추세도 이렇게 추세가 됐구나, 그거 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리튬 가격이 안 좋고 계속하면 올라가고 우상향 될 수 있습니다만, 우상향 되더라도 우상향 중에서도 눌림목에 사야 된다는 거죠. 눌림목에 싸게 사야 된다. 항상 싸게 사지 않으면 꼭대기 물린다. 이렇게 추세를 그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급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계속 간다 그래도 항상 눌림목 쌀 때 사야 되는 거지, 에너지 좋다고 해서 사기에는 또 내가 몇 달 물려있다 원금으로 빠져나가기 바쁘고, 때로는 또 꼭대기에 물려볼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에너지 섹터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갖고 온 것들이 장기화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또 부각받고 있는 게 원전이죠. 원전, 그 다음에 풍력, 요런 에너지. 왜냐 원유값이 급등하고 해서 뭐 제재하고 한다고 한들 원전을 한다고 한들 원전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정말 에너지가 중요해진 거죠. 중요해지고, 항상 중요했지만도 정말 이제 에너지 난에 시달리고 안 좋고 급등을 하니까 정말 에너지 주가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글로벌하게 더 집중되겠죠. 그래서 원전 얘기가 자꾸 나와요. 자꾸 나오니까 신고가 행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부터 추적해왔지만 신고가 행진이 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성파워텍도 최근에도 이렇게 얘기 드리고 보았는데 되게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성파텍 원전주를 보겠다 그러면 이제 돌파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누림 그게 아니고 보유자가 아니라면 솔직히 지금은 위험한 경계 수준은 맞아요. 하지만 시장의 재료와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간다 그러면 분명 대응하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꼭대기 저항대를 돌파했던 지금 금액대죠. 꼭대기에 지금 항상 꼭대기 닿여 있는데 항상 저항대죠. 저항대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좀 보시면 여기 단기적으로도 여기 다 저항대란 말이죠. 저항대. 그죠? 저항대에 맞고 눌리는 모습. 여기서도 그렇고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항대를 보고 여기 기준으로 봐가지고 또 금액을 모아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파로. 그래서 자, 레벨로 보시면 레벨층 보시면 요거죠. 항상 제가 주가엔 레벨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죠. 보시면 이렇게 레벨 단계가 있는데 이번에 이 한 단계 다시 레벨업이 됐고 추가 한 단계를 올라가려는 시도죠. 이렇게 올라가려는 시도다. 그래서 금액대를 잘 설정하시고 다 이렇게 맥점을 잘 잡아가지고 가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똑같이 남들 똑같은 원전을 투자해도 나는 정말 한두 달 물려있다가 본전 나오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단기적으로 단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은 마찬가지죠. 보성파텍이 12% 급등을 갖고 윗골에 달려있는데 보시면 레벨층 고점대죠. 그럼 지금 당장 또 보성파텍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수익을 못 내더라도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 항상 자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안전한 구간인가 보면 안전한 구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돌파해주면 낫죠. 6,000원대를 돌파해서 안착해주면 차라리 나은 차트가 돼버렸죠. 지금은. 그래서 6,000원, 6,200원대 위에서 놀아주면은 차라리 거기 안에 눌림목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누구든 최근에 산 사람은 누구든 수익이죠. 누구든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사버리면 이 사람들의 그냥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사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 잘 못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어중간하게 사가지고 또 되게 뭐 6개월 1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 봐도. 자, 동국 SNC고요. 풍력 관련주인데 차라리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보시면 종목별로 분명 다르고 흐름이 다르지만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면 저점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줬죠. 올라와주고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다가 지금 조정 구간이잖아요. 조정 구간. 그래서 뭐 배달 왔네. 자, 보시면 조정 구간 때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 구간 때 봐서 지금은 보시면 딱 금액만 보면 이평선 있고 딱 이 정도 보면 좀 제일 좋지 않을까요? 5,600원 정도 여기 때가 지되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5,600원 정도가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눌림목 항상 눌림목에 사봐야 눌림목에 사야 시세를 노려볼 수 있고 뭐 물림이 좀 적다. 그 다음에 가져가기도 편하다는 거죠. 근데 어중간하게 뭐 6,800원대 이렇게 사신 분들 윗단에 사신 분들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항상 돌파되고 안착되면 모를까 지금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조정 구간 이런 것도 차라리 괜찮지 않나요? 동구 SNC 요런 게 해볼 만한 자리다 차라리. 그 다음에 CS 윈도 보시면 풍력 대장주죠.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종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단기적 보시면 이렇게 상승 많이 나왔죠. 이게 풍력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겁니다. 에너지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또 잡아봐야겠죠. 보시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도 좋겠다. 59,000원 5만원대 후반도 좋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당장 여기 설정해 놓은 건 뭡니까? 엄청난 저항대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파동으로 봤을 때 한파가 나오고 조정 구간이니까 이런 거 조정 구간 때 보면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항상 조정 구간 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그래서 요렇게 때로는 이렇게까지도 됩니다. 5만 이렇게 분할적으로 가져가면 59,000원대 54,000원대 이렇게가 가장 지금은 좋은 구간대구나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의 파동을 노려보는 거죠. 여기 또 저항 맞겠지만 이 퍼센트가 적지 않으니까 이렇게 모아보고 돌파되면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눌림목에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섹터별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전달이 잘 안 되나요? 그 다음에 기아나 이런 것들은 전쟁에 또 이제 피해주다라 얘기 드렸고 얘기 계속 드리죠. 계속 드려요. 분명 얘는 이제 6만원대까지도 열려 있다. 간다는 건 아니지만 열려 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보시고 돌려주면 보라라고 얘기 드리는데 자꾸 빠르게 이제 막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싸다 싶으니까 여기서 또 개인 매수세가 엄청 들어옵니다. 더 길어지겠죠.
오히려 기관 메이저들은 던지고 있어요. 왜냐? 길어진다는 거죠. 안 좋다가 아니라 길어진다. 그러면 길게 보고 좀 다지고 하고 좀 돌아가고 천천히 보셔도 돼요. 당장 전쟁이 멈추면 V자 반등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끝났다 해서 다시 공급한다 하면 V자 반등 거기 때문에 빠진 건 나오겠죠. 하지만 빠지고 나서 나중에 오히려 74,000 회복하고 보시자. 차라리 그런 거라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은 하락 중이니까 일단 접근 금지. 제가 얘기 드렸던 금액대도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다. 그래서 보셨던 게 말씀드렸던 게 뭐 이렇게 중간치 이렇게 얘기 드렸죠. 중간치 박스 레벨의 중간치까지는 볼 수 있다. 뭐 지금 금액도 얼추 비슷한데 지금 급할 거 없다는 거죠. 계속 그 빠져나가니까 마찬가지예요. 리튬 가격이 폭등하니까 SDI 제가 예전에 그어놓은 금액 언제죠? 참 요때부터 얘기 계속 드렸는데 SDI를 볼 수 있는 금액엔 48만 원까지 열려있다 얘기 드렸거든요.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은데 하락 추세인데 왜 안 올 수 있습니까?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때 보면 다른 채널 보다 보면 뭐 절대 깨질 수 없는 금액 50만 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보다 보면 뭐 50만 원 절대 안 깨질 거라는 얘기 몇 번 들었는데 왜 안 깨지죠? 충분히 깨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어떤 종목이든 빠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뭐든 가능합니다. 바닥 꼭대기에서 뭐 코로나 때 팬데믹 때처럼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미 악재가 터져 있고 뭐 배터리 터지고 리튬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급등한다면 앞으로도 힘들겠죠. 2차 전지 당분간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동차, 전기차 시장 관련 섹터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메리트 있는 금액대가 48만 원대가 올 수 있는 금액대고 좋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48만 원 왔다고 삽니까? 살 수 있죠. 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단탄 칠 수 있겠다. 하지만 장기 우상 가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배터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U자형이 나오거나 되게 길어지는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더 빠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길어질 수 있다. 아니면 신호가 포착되고 봐도 되고 업황이 정리되고 봐도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좀 열려있다. 많이 열려있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으시면 돼요. 급하지 않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단을 더 한번 깨로 내려가 그려진다면 모든 종목도 박살나겠죠. 지금의 지지대 평균 금액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저가 포지션을 봐야겠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급하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 일단 지수 대응은 잘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급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계좌를 지키는데 올해 안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계좌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방어하고 있고 단기적 수익 내고 있고 단기적 한 것들은 빠르게 잘라내고 있고 섣부른 매수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흐름을 읽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급하지 마시라. 그래서 반등 나오면 또 기술적 반등 또 먹어주면 되는 거고 섹터 또 공유 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하방 에너지가 강하고 하락 중이다는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죠. 하락 중인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좌 방어에 힘을 쓰시기 바란다 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기본 그 시장의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오늘 좀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부족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좀 더 개선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투표 다 잘 맞춰셨죠? 그래서 내일 또 다가오는 장 잘 한번 모니터 하시면서 좀 급하지 않게 지켜보시자고요.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